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이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좋지가 못했습니다. 자, 1분기 GDP 성장률은 4.8%를 기록했는데 작년 4분기 헝다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던 이 성장률 4%보다는 높았지만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5%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 우려가 되는 건 상하이 등 여러 도시의 봉쇄 조치에 따른 이 경제 충격이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2분기에는 이 성장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로 인해서 중국에서 올해 목표치로 잡은 5.5%의 연간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8일부터죠. 중국 GDP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언제 종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오늘로 봉쇄 22일째를 맞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세계의 공장답게 중국 내수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서 중국의 봉쇄 조치는 단순히 이 중국 내 경제의 악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겨우 이 코로나의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 중국이 마지막 발목을 잡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인식했는지 지난 16일 발표에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일부 공장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자, 공장을 가동하는 직원들을 외부와 차단하는 폐쇄루프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들의 영업을 지원하면서도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번 봉쇄 조치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막기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 당국도 그런 점을 빨리 깨우쳐서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중국 정부의 조치로 테슬라 역시 일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근로자 1교대로 생산을 시작한 후에 4월 말까지 2교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4월 말까지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봉쇄에서 풀려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상하이 주거 지역에 내려진 이 봉쇄령을 피하고 근로자가 이 공장에 마련된 숙소에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증명서도 발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고육책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가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현재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는 3주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자, 현재까지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손실은 약 44,100대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미국 공장을 포함한 테슬라 전체 분기 생산량의 14.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결코 적지가 않은 수치죠. 자, 테슬라의 2분기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의 신규 가동이 시작된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는 다가오는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인도량을 또 경신한 만큼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하루빨리 상하이 공장의 가동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멈춤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배터리 생산과 소재 유통까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상하이 봉쇄 조치의 여파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성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중국의 전기차의 대표 주자인 비아디의 주가도 작년 11월 고점 대비 25% 정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이 봉쇄 조치가 일어나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 역시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45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판매량 증가폭은 예년보다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 자동차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시와 역시 생산 비중 9%의 질인성 락다운으로 인해서 중국 완성차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 니오 역시 부품 수급의 차질로 인해서 허페이 공장이 셧다운을 발표했고 장성 자동차 역시
상하이와 장수, 지린 등 부품 수급의 차질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겠죠. 게다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CATL의 닝더시 공장 일부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중국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하이 주변 지역에 자동차 핵심 부품의 이 공급사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 부품 수급의 차질이 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3월 판매량 기준 전월 대비 증가율에서 시장 평균을 넘어선 기업은 샤오펑, 장성자동차, 상하이 GM 우링 등이 있었고, 하회한 기업은 비아디, 테슬라, 상해승용차, 지리자동차 등이 이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은 지금 이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4월과 5월 이 전기차 판매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배터리 이 제조사들이 판가를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과 4월까지도 사전 주문량이 인도가 될 예정이어서 판가 인상의 영향은 5월 이 판매량부터 나타날 전망인데, 자, 그렇게 되면 전기차의 가격이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지금 더 비싸지게 되면서 수요 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기차의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이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이슈가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 HF의 주가 하락과 부진도 결국엔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의 확대 방침과 내연기관차의 퇴출,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들은 천천히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사업들도 여전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이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를 통한 수량 늘리기와 평균 단가도 낮춰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해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가격이 25%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대의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LNF,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등 이 주요 양극재 업체들은 올해 2분기부터 배터리 셀 제조사에 공급하는 양극재 가격을 25% 인상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인데요. 그만큼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런 배터리에서 또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2%에 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의 25% 인상은 이 전체 배터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고요. 자, 그로 인한 배터리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엔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부담은 고스란히 이 소비자의 몫이 될 텐데, 자, 그런 전기차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려는 이 소비자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기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게 된다면 수요 감소로 인한 이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관련 소재 기업들까지도 매출 하락을 면치는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의 수요는 폭발적이죠. 대기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수요 감소로 인한 그런 관련 기업들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양극재 업체와 같은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들은 원자재 이 상승분을 배터리 셀 업체로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향상이 되면 향상이 됐지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양극재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자, 보통은 이런 중소,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소재 업체들이 원가 상승 압박과 대기업의 판가 유지 압력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배터리 셀 업체를 상대로 충분한 가격을 인상할 만큼 이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겠죠.
자,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가격 상승을 통한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2040년까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은 40배, 코발트와 니켈의 수요는 각각 2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전기차의 성장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산업이 태동을 하면서 이 성숙기에 접어들 때까지 1, 2년 만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봐야 하고요. 2025년 미국에서 이 자동차 관련 신북미 협정이 시작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이 관련 기업들의 꾸준한 캐펙스 증가와 관련 인프라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점진적인 성장은 이루어지겠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전기차 시장이 2025년까지는 가파르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차이나 전기차 ETF를 통해서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자, 국내도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투자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 플랜으로 모아간다면 좀 더 안정적인 ETF 투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